안녕하세요. 생명의 신비 과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프리온과 광우병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술 취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신경계 질환들이고요. 특별히 광우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알려진 데는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광우병은 영국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는데 말 그대로 미친소병입니다. 영국에는 친유대 정책을 그때까지 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면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고요. 영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고기를 보급하는 그러한 양 목장들이 영국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양고기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양고기에 대한 처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양고기를 양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갈아서 소의 사료로 먹였던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원래 소나 양은 초식 동물로서 육식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초식 동물인 소에게 양고기를 갈아서 사료에다가 섞어 먹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초식 동물이 육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까지는 모든 질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았지 단백질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광우병이 발생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해봤지만은 이 광우병의 원인을 처음에는 바이러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고 또 계속 연구하면서 이 광우병의 원인이 바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최초로 단백질에 의한 전염병이 된 것이죠. 단백질은 원래 전염시킨다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초식동물이 육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단백질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 것입니다. 많은 동물과 사람에서 뇌조직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기는 그러한 병이 있는데요. 스폰지폼 엔세팔로파시라고 합니다. 전염성 해면 상뇨증이라고 해서 트랜스미서블 스폰지폼 엔세팔로파시라고 하면 줄임말로 TSE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우병의 공식 명칭입니다. 이 광우병의 원인은 프리온 단백질입니다. 정상적으로 프리온은 신경세포 신호 전달과 시냅스를 형성하는 신경세포막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단백질인 프리온은 아미노산 배열이 병풍 구조로 변형되어서 불용성화 되는데 불용성의 프리온 프로테인 단백질의 축적은 신경세포의 사멸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와 유사하게 신경세포가 죽게 되고 뇌조직이 스펀지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스펀지처럼 구멍이 뽕뽕 뚫린 그 뇌조직에 있는 기억들은 없어지고 또 그 뇌조직의 기능들이 없어지면서 소들은 괴롭고 힘드니까 주변에 나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데를 들이받고 벽을 들이받으면서 뱅글뱅글 돌게 되는 그러한 증상을 나타냈습니다. CJD라고 하는 크로츠펠트 야구병은 프리온 유전자 돌연변에 의해서 생기는 유전 질환이지만은 변형 크로츠펠트 야구병은 바로 광우병 소에 의해서 발병된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CJD, 즉 크로츠펠트 야곱 디지즈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원인이 되어서 CJD, 크로츠펠트 야곱 질병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변형 크로츠펠트 야곱병은 광원병 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이 광원병 소는 바로 변형 단백질에 의한 것이며, 당시 영국에서는 그 양고기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성 크로츠펠트 야곱병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에트로제네시스라고 하는데요. 의원성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것은 의료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장애나 질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원성 크로츠펠트 야곱병은 프리온 질환자 장기 이식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전염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의 경우에는 해면상례증이 광원병이라고 하고요. 양의 경우에는 스크래피라고 합니다. 광원병이 발생되기 오래전부터 스크래피라고 하는 양의 질병이 있었는데, 이것도 바로 양이 뭔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것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에서는 고양이 해면상례증이 있습니다. 프리온 질병은 단백질 입체 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왼쪽이 지금 정상 프리온이고요. 오른쪽이 변형 프리온인데, 정상 프리온과 변형 프리온의 차이는 이 PRP는 이제 프리온 프로테인입니다. 정상 프리온 프로테인과 변형 프리온 프로테인의 차이는 바로 변형 프리온 프로테인이 병풍 구조로 배열된 아미노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비정상적인 프리온 단백질이 정상적인 프리온 단백질을 만나게 되면 정상적인 프리온 단백질 구조를 비정상 프리온 단백질로 변형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정상 프리온에 의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비정상 프리온은 점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광어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게 되면 해면상례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근거가 바로 이러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어병은 역사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며, 이제 영국에서는 많은 이러한 소가 광어병에 걸려서 당시에 유럽 나라인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영국산 소고기를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산 소고기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산 모든 육가공품, 육식 가공품들을 다 수입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급기야 모든 광우병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을, 모든 자료들을 다 인터넷에 공유했고 오픈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정면 돌파했는데요. 어쨌든 영국은 영국이 잘못해서 광우병에 걸렸다는 것을 실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금지 조치 등이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광우병 소가 많이 보고되지는 않았고요. 영국에서는 많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려서 큰 문제가 되었고, 이 광우병은 이제 단백질이 질병을 전파시키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 이러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백질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균이나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보통 살아있는 곰팡이가 보통 질병을 일으키고 전염을 시켰는데, 영양 성분이었던 단백질이
질병을 전파시키고 질병을 전염시킨다고 하는 것은 의외였는데요. 이것은 바로 초식 동물인 소가 육식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이러한 사고였고 현상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전염성 해면 상래증 광우병은요, 사람을 포함하는 많은 포유류에서 일어나는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개에서 일어나는 광견병이 있죠. 그런데 광견병을 사람에게서 광견병이 되면 공수병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이 광견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상하니까요. 똑같이 소에서는 광우병이라고 하지만 사람에게 병이 생기면 광우병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크루츠펠트 야구병, CJD 등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염성 해면 상래증 광우병은 사람을 포함하는 많은 포유류에서 일어나는 퇴행성 뇌질환이고요. 프리온의 변형에 의해서 생깁니다. 불용성 단백질입니다. 프리온은 신경세포 신호 전달과 시냅스 형성하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신경세포막 단백질인데 정상적인 프리온 프로테인은 괜찮지만은 정상적인 프리온 프로테인이 변형이 되어서 비정상적인 프리온 프로테인이 되었을 때 다른 정상 프리온 프로테인을 변형 프리온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형 프리온 프로테인들이 증가하게 되고 불용성인 변형 프리온 프로테인들의 축적이 신경세포 사멸로 연결되다 보니까 스폰지폼 엔세팔로패시라고 하는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을 전염성 해면 상래증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고온에서 변형 프리온의 작용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전염이 되고 또 이런 이제 전염성 해면 상래증이 걸린 이러한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도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러한 이론이 이러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울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기분이 우울해질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행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기 때문에 우울한 것은 이제 정상적인 건데요. 그러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잠깐 우울한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슬프거나 활력이 부족할 때 우울하다고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사건과 경험이 곧 뇌를 변화시켜서 사건의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뇌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우울과 우울증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는 우울한 기간과 우울한 정도의 문제입니다. 우울증은 일주일 동안 매일 슬퍼하고요. 매일 무기력에 빠지고 매일 무가치하다고 느끼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수면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밥맛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가족력을 보이는 그러한 유전적인 소양도 있고요. 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1989년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거의 모든 지역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우울 증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우울증은 일부 가족에게 한정되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울증이 유전과 또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서 유발됨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환경 스트레스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감소되어서 우울증이 증가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에서 큰 사고가 나거나 큰 이제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또 아주 쇼킹한 어떤 사회적인 이제 큰
사건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그런데 그 우울한 정도가 계속 지속되고 계속 반복되고 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우울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유발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감소되는 화학적인 변화가 유발되면 우울증이 증가합니다. 또 유전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이제 그냥 보통 우울하다는 거는 것의 차이는 우울한 기간과 또 우울한 정도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울증에 대한 원인은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유전적인 소양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1989년 캘리포니아 지진과 같은 이러한 일,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대형 사고, 사건,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고 확진자들이 생기고 계속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울증으로 연결되는 것은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연결되었을 때 이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자, 우울증 치료약은 뭐가 있을까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도파민,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감소를 억제하는 약물들이 바로 우울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치료학은 원인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고 있지만은 이 우울증 치료약과 같은 정신장애 치료 약물의 경우에는 역으로 유용할 것 같은 약이나 유용할 것 같은 치료법을 먼저 찾아낸 다음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약물의 경우와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 치료 약물은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은 분비 후에 즉시 분해되거나 보통 신경세포로 재흡수되기 때문에 시냅스 틈 내에서 작용하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신경전달 물질 분비가 감소되어서 생기는 질환에서 적은 양으로 분비된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 내에서 오래 머물러서 시냅스 후 신경을 계속해서 자극하게 되면 정상량으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과 유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좀 어렵게 여러분이 듣게 되겠지만은요. 쉽게 말하면 세로토닌의 분비 감소가 유발하는 그러한 우울증의 경우에 세로토닌의 재흡수 차단제를 사용하게 되면 우울증 증상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울증 약으로는 프로작이라고 있는데요. 대문자 P에다가 소문자 ROZAC입니다. 프로작. 이 프로작이라고 하는 약물은 세로토닌의 재흡수 억제제로서 세로토닌의 작용 시간을 연장함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울증 치료약을 정리하면은 신경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방지하는 약물이고요. 분비된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에서 오래 머물면서 시냅스 후 신경을 계속해서 자극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신경전달 물질 감소에 의한 우울증 증상이 완화된다고 하는 원리이고요.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은 분비 후에 매우 빠르게 분해되거나 신경세포로 다시 재흡수됩니다. 따라서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 신경전달 물질이 재흡수를 억제를 하게 되면 신경전달 물질 감소에 의한 우울증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울증은 이제 우울증 치료약은 이제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의 감소를 억제하는 약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물들이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프로작이라고 하는 약물이고
대문자 B에다가 소문자 ROZH라고 하는 이러한 우울증 약입니다. 세로토닌 분비 감소가 유발하는 우울증의 경우에는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를 사용해서 우울증 증상을 완화시키고 프로작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먹으면 왜 불안감이 사라질까에 관한 것인데요. 술을 마시면 술은 알코올이죠. 메틸 알코올을 먹으면 안 되고요. 독극물이기 때문에 에틸 알코올만 먹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그 과실주를 먹게 되면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과실주를 이제 만든 지 오래되지 않은 과실주 같은 경우는 메틸 알코올이 일부 생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과실주는 오랫동안 오랜 기간 숙성한 과실주가 이제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술, 에틸 알코올, 이제 식용 에틸 알코올을 말하죠. 이제 공모병은 또 아닙니다. 식용 에틸 알코올. 술을 먹으면 왜 불안감이 사라질까? 술을 마시게 되면 보통 이제 불안감이 없어지고요. 또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고요. 또 공포감도 사실 줄어듭니다. 그리고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틀비틀 이렇게 비틀거리고요. 또 알코올에 의해서 GABA 신경전달 물질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GABA 신경전달 물질은 운동신경이나 다른 감각신경을 억제시키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대뇌 명령에 의해서 운동신경에서 골격근으로 전달이 억제되기 때문에 알코올을 먹게 되면 술을 먹게 되면 비틀거리게 되고요. 대뇌 전두엽의 계획을 관장하는 부분의 작용에 대뇌 전두엽의 계획을 관장하는 부분의 작용이 억제되기 때문에 내 의지랑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헛소리라든지 이렇게 이제 원래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을 본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랑 상관없이 말이 막 나오게 되고 불안한 마음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본인은 이제 행복하겠지만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술 취했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로 이렇게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불안감이 없어지고 또 이제 담대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의 수분 재흡수 작용이 억제되기 때문에 술을 먹게 되면 소변량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음주한 다음 날은 심한 갈증으로 물을 많이 찾게 되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서 이제 오줌량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서 화장실 가고 술을 먹으면서 화장실 가고 이제 술을 먹게 되면 이제 오줌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음 날에는 이제 심한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코올은 신경안전제와 유사한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GABA의 유사 물질에는 프로포폴이 있는데요. 프로포폴, PROPOFOL, 프로포폴. GABA의 유사 물질에는 프로포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면 유도제 및 벤조디아제핀과 같은 신경안정제 약물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알코올에 의해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GABA 작용을 억제시키는 약물. GABA 작용을 억제시키는 약물을 먹게 되면 GABA 작용을 억제시키는 약물은 알코올에 의해서 분비가 증가된 GABA 신경전달 물질이 작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평상시와 같이 술을 마셔도 술에 취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GABA 작용을 억제시키는 약물을 먹고 나서 이제 술을 먹게 되면 술에 취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술에 취하는 느낌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의 경우에는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적당량의 알코올이 유발하는 행동 효과는 회복시킬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지혜비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약물을 먹고 술을 먹는 것을 습관화하다 보면 알코올 중독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는 이제 알코올을 원래 먹는 술을 먹는 그 효과에 더불어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프리온과 광업병,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술을 먹으면 왜 불안감이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